네, 이번 시간은 학원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레벨 테스트 받고 이 학원을 다닌다, 나 학원 옮겨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나 이 선생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하고는 잘 맞는데 학원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요, 학원 선택의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원에 와서 레벨 테스트하고 바로 뭘 하죠? 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요. 근데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시범 강의를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든지 첫 번째 수업은 시강을 하겠다라고 요구하라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싫어해요. 네, 물론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선생님하고 학생들은 일방적인 관계 아닙니다. 서로 궁합과 케미가 맞아야지 공부가 잘 돼요.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난 저 선생님이 싫어서 그 과목도 싫어졌어.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되게 유명한 학원 있고 대형 학원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대형 학원이고 유명하고 잘 가르치니까 저 학원만 가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점수가 나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학원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하고의 케미예요. 국어나 영어는 좀 다르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어나 영어는 좀 여러 명이 들어가도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1대1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유독 좀 떨어지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한 클래스에 8명 정도만 들어가도 상위권, 하위권으로 레벨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하위권에 있는 학생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을 쫓아가야 되니까 힘들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은 하위권 학생들이 설명 들을 때, 나 저 내용 아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강 좋아요. 인강 좋습니다. 저도 인강 찍고 있지만 인강의 가장 큰 병폐가 뭔가요? 틀어놓고 난 그림 그리고 있구나, 딴짓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애가 인강 보고 있구나, 공부 열심히 했네. 아니라는 거죠. 인강 볼 때도 뭘 적어야 되죠? 페이지 메뉴에 시간 적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동안 인강 본 시간. 인강 볼 때 시간 안 적어보셨죠? 적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국어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다니시면서 진도가 나갈 때 시간 적으세요. 정말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자, 좋은 학원?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선생님? 그런 거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나한테 잘 가르쳐주고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학원입니다. 내가 대형 학원이 체질에 맞으면 대형 학원 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들러리 하기 싫어. 난 질문하고 싶을 때 창피해. 그러면 소수정예로 가는 학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까발려지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레벨 테스트고, 한번 다니면 그냥 쭉 그 학원을 가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학원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제일 어려워요.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가장 시험이 어려운 학기가 2학년 1학기입니다. 오히려 3학년 1학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뭐가 되죠? 전국에 있는 학원가가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 왜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봅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1년간을 거의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뭘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2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바닥으로 와장창창 떨어지는 거예요. 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많이 계시죠? 나한테 맞는 학원을 찾으세요. 그건 어떻게 찾느냐? 시범 강의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가서 1교시 정도는 처음 들어보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요, 학생 자신한테 본인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친구들 따라서 그냥 여기가 좋다니까 막연하게 다녀요. 아직도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나한테 맞는 선생님과 맞는 학원을 찾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과외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이 선생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저한테 오는 학생들 중에 한 60%에서 70%는 다른 학원을 다닙니다. 다른 학원을 다니는데 저한테 또 와요, 주말에. 그럼 왜 오는 줄 아세요? 검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학원에서 이만큼 하고 있고 이만큼 진도를 나갔는데 잘 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물론 뭐 수학을 2군데나 다녀야 돼? 이러실 수 있죠.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하러 여기저기 학원을 막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학원을 다니면서 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어는요, 자다 일어나서 풀어도 고3 수능 문제로 테스트를 하세요. 저희 아이 중학생인데요. 네, 중학생도 충분히 고등학교 영어 풀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영어 점수는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일정하게 나오게 가르치는 학원이 잘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경우가 있죠. 아니, 수능 문제는 잘 푸는데 내신이 약해요. 근데 저는 수능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수능 점수로 대학 가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좀 안 나와요. 뭐 제가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안 됩니다만 내신 문제 가끔 보면 이게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1등부터 100등, 1등부터 300등을 나눠야 되니까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하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게 있습니다.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2번 나오고 4번 나오고 1번, 3번 안 나와요. 자, 몇 점이야? 2점, 3점, 3점, 4점이요. 왜? 이건 개념에 대한 단순한 문제이고 이건 개념을 약간 응용한 거고 4점짜리는 3개의 단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수능에 안 나와. 내신에는 나와. 이 문제는 내신에는 안 나와. 수능에는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나와. 이렇게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르쳐주는 학원이 잘하는 거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이건 왜 2점이고 이건 왜 3점이고 이건 왜 4점인지 푸는 학생 자체가 점수가 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그래요. 뭐 선생님 강의 들으면 대치동 K 선생님 강의는 참 명쾌해서 좋아요. 명쾌한 거 아니에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로 문제를 확 나눠버리니까. 가끔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들, 선생님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수능에 안 나와. 내신에도 안 나와. 이거 문제집에 왜 있어요? 문제집 저자께서 일부러 내신 거겠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문제집들이 의외로 시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수능이란 단어를 가지고 계속 대학교를 가고 있는데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잘 적용시킬 수 있고 잘 가르쳐주는 학원을 만나시려면 일단 시범 강의나 첫 교시는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해주는 선생님과 학원을 찾아가세요.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오답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각형, 별표 하나, 별표 2개. 이렇게 단원별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학원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친구는 이게 좀 약하네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학책 갖고 학원에 가세요. 이단원에 별표가 많네요. 이 별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걸 모르는 건가요? 이렇게 공통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학원하고 선생님하고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예전에 한때 대치동에 많았던 클리닉이 있었어요. 수학 클리닉, 영어 클리닉, 국어 클리닉. 근데 요즘 그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못 쓰게 해요. 니들이 무슨 병원이야? 의사야? 뭘 고쳐줘? 맞는 얘기죠. 클리닉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클리닉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오답 노트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요즘 저희 아이가 어떤가요? 저희 아이가 뭐 잘하고 있나요? 이건 너무 막연해요. 실제로 푼 문제집을 가지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것 또한 어머님들의 노하우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학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함수가 도대체 뭔지,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수학이 뭔가요? 대답 잘 못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뭐 이런 거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눌러주세요.